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봐볼게요. 하나를 봐보면 이해가 바로 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풍부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홈페이지에 그 슬라이드 이미지에 공개를 해놓은 거는 1번이에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신경보철 이걸 해놨고, 저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3세대 디지털 치료제 분야이기 때문에 109페이지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한번 봐본다고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신약 3세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가기 전에 이 고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최신 정보들, 대중적인 어떤 뉴스, 그 다음에 어떤 잡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학술 논문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대의 정의와 발전 배경. 자, 현재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화학적 성분 이런 의약품과 달리 모바일 앱, 게임, 확장현실 챗봇 이런 걸로 치료를 하는 거다. 그래서 1세대는 인지행동 치료, 2세대는 웨어러블 센서, VR 약물 병행, 그다음 3세대는 AI 머신러닝, XR, 그다음 디지털 바이오마커 뭐 이런 걸로 한다. 정의와 배경, 그다음에 이 기술의 전 세계 자본의 관심과 집중되는 이유, 기술의 핵심적인 원리와 진화, 미래의 전망은 남겨진 과제. 즉, 이 남겨진 과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인 여러분이, 나도 포함이지, 저도 포함이에요. 미래 세대인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바로 여기서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포스트 작성하시면 너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D가 독일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디지털 치료제 건강보험급여.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하면 약 처방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에서 그걸 보상해 준다니까요. 그걸 독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이 제도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사회, 국어 과목 이런 데서 이제 연계가 되는 거겠죠. 자, 약물 디지털 병행요법, 드러그 디지털 컨비네이션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여기에 참고된 핵심 논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정말 최신 2023, 2024, 2024 이런 건데 이런 논문들 Journal of 클리니컬 메디신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 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을 찾아서 실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 사전 지식, 디지털 치료에 대한 사전 지식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문 딥리딩 메타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는 뭐다? 원문을 제가 이제 여러 원문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예요. 제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한글 앞에서는 이제 정말 학술 논문 최신 글로벌 학술 논문을 썼는데 왜 이거는 한글이냐? 요거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원문을 직접 보고 읽고 읽어야지 현장 가서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로벌한 거는 가져가되 이 국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원문이다. 한글 원문. 한글 원문 우리 국책연구기관인지 정말 어떤 뭐 삼정 뭐 KPMG 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한국의 어떤 현실들,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어떤 투자, 산업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글 원문을 선정한 거고 세 번째는 뭐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 원문 좋죠. 영어 원문 다 할 수 있고 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해서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LLM 도움 받아가지고 번역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거지.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내신 모의고사 이거 해야 되고 비교과 만들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했는데 이거는 원문으로 읽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첫 번째 이유 뭐였죠? 읽기 쉽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읽어봐야 면접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내 사정을 잘 반영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책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 QR코드 찍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있는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논문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 내용들 이렇게 써놨고 제가 이렇게 핵심 내용들 LLM 도움 받아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핵심 연구 결과, 연구 한계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 놨고 어센틱 인사이트 이게 왜 이휘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중요한 논문인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특히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메커니즘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기에 보험급여 수가 산정 정책적 쟁점이나 이 사이버 보안 이슈를 자기만의 후속 탐구 주제로 연결하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입학사정관이 의료 현장의 실제적 과제를 구조적으로 사고한 학생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의예과 말고도 보건정책, 바이오헬스 경영, 소프트웨어, 융합, 문이과의 통합 되게 넘나드는 그런 융합형 주제이기 때문에 되게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선정을 했는지 이런 이슈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원문 이슈를 찾아서 원문 딥리딩 메타데이터를 판단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방법론을 소개했던 이 어센틱 비교가 마스터 매트릭스, 즉 11렌즈 매트릭스로 요걸 해체하는 거예요. 원문, 무슨 원문? 여기 지금 KPMG 3정에서 나온 요 원문, 3대세 신약 디지털 치료제의 투자 동향과 미래 전략이라는 원문을 12개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어요. 12개의 관점. 첫 번째 관점, 기초 원리 관점에서 어떻게, 생명과학이랑 심리학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3대세 신약인 디지털 치료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뇌의 신경활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생명과학 교과의 중추신경 연결 단원과 연결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탐구를 어떻게 한다? 소프트웨어의 시청각적 자극이 뇌의 시냅스 연결망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며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패턴을 변화시키는지 그 생물학적 기준을 깊이 탐구한다. 탐구는 이렇게 기획한다. 요렇게. 그러면 해당 그 투자 동향에 대한 내용을 기초 원리를 깊이 파고 싶으면 생명과학이나 심리학 연결해서 요렇게 하라는 거지.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지. 관점을 봤을 때. 오케이? 그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메이커 실전 강조했어요. 공대라든지 의학 계열이라든지 메디컬 계열이든 다 이런 실험이라든지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거, 만들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메이커 실전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정보랑 수학, 투랑 연결한다. 자, 개념 어떻게 연결할 거냐? 디지털 치료대의 낮은 수능도, 이렇게 앱 치료인데 약을 먹는 건 편한데 앱은 계속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재접속률이 떨어져.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지. 보상체계 알고리즘, 수학적 확률 모델과 프로그램을 구현 입증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수학의 개념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확률통계라든지 그 정보의 그 알고리즘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그 탐구 방향, 환자의 앱 접속 빈도와 치료 성과의 상관관계를 미적분 변화율 개념으로 모델링한다. 이타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푸시 알림 타이밍 최적화 공식을 탐구한다. 그 탐구 기획을 직접 인벤터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인지행동 치료 체포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렌즈 하나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렌즈들이 많아요. 요새는 창업하려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볼게요. 경제 사회문화로 넣어버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다 넣을 수 있다 그러죠. 비교과 어떤 비문학 지문인데 창업 관련된 내용 토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모델과 소비자 직접 판매 기반의 웰리스 모델이 혼재된 디지털 치료 시장의 수익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다. 어떻게? 제약사의 기존 병원 영업망을 활용하는 기업 간 제휴 전략 처방.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제약사와 IT 기업이 이익을 공유한 융합적 수익 창출.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병원도 있을 거고, 대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형 그 제약사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할 때 수익을 나눠가지고 주는 방법인 거지. 제휴랑 융합 수익 창출. 그래서 국내 건강보험 수가 체계 즉각 진입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구독형 서비스와 기업 대상 임직원 멘탈케어 복지 모델을 결합한 가상의 창업 계획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원문만 제대로 봐도 모든 과목으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11렌즈 매트릭스의 최고 장점인 거예요. 새로운 생각, 융합의 생각의 어떤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2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문당 12가지의 교과 연계 탐구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저는 이제 7-4 중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목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국내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디지털 치료대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 이게 건강보험 수가에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 즉 디지털 치료제로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야지 이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B2B 구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그 임직원들 정신건강 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 성과랑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B2B 회사 스타트업 때 어떤 예를 들어 뭐 삼성이라 할게요. 뭐 현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복지 서비스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 수익 중에 얼마를 이렇게 공유하는, 이렇게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논문처럼 이렇게 초록을 한번 짜고, 그다음 실전 보고서 목차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를 세특에 어필할 때, 세특을 쓸 때는 요런 방향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왜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했는가? 사전 지식 딥다이브에서 다룬 수가 모델 미정립이 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디가 제도를 보니까 디가 제도를 봤고 원문 딥리딩의 제도적 장벽이랑 한계점을 내가 파악했다. 그래서 본 기획안의 하이브리드 수익 전략으로 4단계 전체가 수익 전략으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전 질문, 그 다음에 원문 딥리딩, 그 다음에 기획안, 11엔즈 분석, 그 다음에 기획안, 요 네 단계가 하나로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 10개의, 이건 뭐 이제 크리스퍼고, 뭐 이 10개의 내용이 원문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의대 입시 비교과의 깊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